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청량독의 브루스리입니다. 바니타스 정물이 있는 자화상, 민스 파이가 있는 정물화, 화엄입니다. 한국 작가 이불의 작품. 홍찬길 작사랑 광고입니다. 예, 오늘의 꼭지 제목은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금연 광고, 그 바니타스 전통. 다비트 바일리의 글입니다. 간혹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공포영화 뺨치는 금연 광고를 보고 흠칫 놀랄 때가 있다. 그중 하나로 어둠 속에서 어린아이의 창백한 손이 역시 창백한 어른의 손가락을 붙잡고 있는 작품이 있다. 그 어른의 손가락은 끔찍하게도 담배처럼 타들어가고 있고, 그로부터 어렴풋한 해골 형상의 연기가 솟아나온다. 담배가 흡연자의 건강을 갉아먹어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식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다. 하지만 이 작품도 여러 외국 금연 광고에 비하면 약과다. 유럽과 인도의 금연 포스터 중에는 한술 더 떠 흡연자의 팔다리가 통째로 타들어가거나 아예 타다 남은 팔만 담배를 들고 둥둥 떠 있는 작품도 있다. 또한 담배를 문 사람이 목매단 시신처럼 허공에 떠 있는 장면으로 흡연을 자살 행위에 비유하거나 흡연자의 입시 낚시바늘에 꿰어 있는 장면으로 그 끊기 힘든 중독성을 상징하는 등 잔혹한 이미지의 금연 광고가 세계적으로 많다. 물론 이런 금연 광고는 사람들이 흡연을 혐오하게 만들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광고 제작자들이 이들이 사람들에게 전율과 공포를 주는 것 자체를 즐기는 마음도 없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슬쩍 든다. 그런 면에서 금연 광고는 히에로니무스, 보슈 같은 화가들의 지옥도를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끔찍한 지옥도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나쁜 짓을 참아 못하게 하겠다는 경건한 의도로 그려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창의적으로 엽기적인 지옥 형벌의 디테일에서는 분명 화가의 사디스틱한 쾌감이 엿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금연 광고는 끊임없이 죽음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유럽 회화의 또 한 가지 전통인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금연 광고 속 죽음은 담배를 피울 경우 더 빨리 찾아오는 죽음을 가리키는 반면, 메멘토 모리 그림 속 죽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것이 조금 다르지만 말이다. 금연 광고는 죽음을 경고하기 위해 담배의 시시각각 타들어가는 이미지와 해골의 도상을 곧잘 사용한다. 이것은 메멘토 모리 그림 중에서 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인기가 있었던 정물화 장르인 바니타스, BANITAS, 바로 바니타스 정물화를 많이 닮았다. 바니타스 정물화의 한 예로 네덜란드 화가 다비트 바일리 1584년생 1657년 몰
작품을 보면 테이블 위에 해골과 함께 담뱃대가 놓여있다. 참고사항입니다. 보슈의 지옥도는 이 책의 팝과 락 뮤지션들을 매혹시키는 보슈의 수수께끼를 참고하라. 5. 혹시 17세기 버전의 금연 캠페인인 것일까? 사실 이 그림에서 담배는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밖의 테이블에 놓인 악기와 조각, 와인 역시 청각, 시각, 미각 등에 의한 감각적 쾌락과 세속적 교양을 나타낸다. 책은 세속적 지식을 상징하고 금화와 진주 목걸이, 정교한 금속 공예품 등은 부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금연 광고는 끊임없이 죽음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유럽 회화의 또 한 가지 전통인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려는 라틴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금연 광고 속 죽음은 담배를 피울 경우 더 빨리 찾아오는 죽음을 가리키는 반면 메멘토 모리 그림 속 죽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것이 조금 다르지만 말이다. 금연 광고는 죽음을 경고하기 위해 담배의 시시각각 타들어가는 이미지와 해골의 도상을 곧잘 사용한다. 이것은 메멘토 모리 그림 중에서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인기 있었던 정무라 장르인 바니타스 정무라를 많이 닮았다. 바니타스 정무라의 한 예로 네덜란드 화가 다비트 바일리 1584년생 1657년 몰의 작품을 보면 테이블 위에 해골과 함께 담뱃대가 놓여있다. 혹시 17세기 버전의 금연 캠페인인 것일까? 사실 이 그림에서 담배는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밖에 테이블에 놓인 악기와 조각, 와인 역시 청각, 시각, 미각 등에 의한 감각적 쾌락과 세속적 교양을 나타낸다. 책은 세속적 지식을 상징하고 금화와 진주 목걸이, 정교한 금속 공예품 등은 부를 나타낸다. 하지만 책 밑에 깔린 종이에는 구약 성경 전도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즉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뜻으로 부귀영화며 지식과 교양이며 감각적인 쾌락이며 이 모든 것이 해골로 상징되는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는 다 부질없고 허무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림 속 모래시계와 막 불이 꺼져 흰 연기가 나는 초는 해골과 함께 바니타스 정무라의 단골로 등장하는 소품들로 인간의 남은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시들어 고개 숙인 장면은 인간의 아름다운 젊은 날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번 넘어뜨리면 그대로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은 키 큰 유리잔과 곧 꺼져버릴 비눗방울은 인간이 얼마나 소멸하기 쉬운 존재인지 깨우쳐준다. 그러므로 필멸의 인간은 속세의 일에 아등바등 매달리기보다 내세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바니타스 정무라에 담겨있는 종교적 교훈이다. 이 그림에서 특히 재미있는 점은
자화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왼쪽의 청년이 그려서 들고 있는 작은 그림 속의 노인은 사실 모두 바일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화가의 실제 모습이었을까? 당시 바일리는 그림 속 작은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노인이었다. 즉 그가 나이 들어서 옛날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리면서 그림 속에서 젊은 자신이 다시 노년의 자신을 그린 것으로 설정해서 기묘한 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내가 지금 알게 된 옴니아 바니타스의 진리를 좀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을까.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는 중세 죽음의 무도 그림에서 이미 났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이르러 네덜란드에서 정물이 인물화의 부속품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작품으로 집중적으로 그려지면서 또 이 지역에 엄격한 신교 사상이 퍼지면서 그 메시지가 정물화에 녹아들어 바니타스 정물화로 탄생했다. 이 시기의 정물화를 보면 해골이 등장하지 않는 꽃이나 음식 정물화조차도 바니타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당시에 유행한 정물화 장르인 아침 식사 정물을 보자. 이런 그림은 소재가 정해져 있어서 화이트 와인이 담긴 사치스러운 유리잔과 레몬들이 곁들인 굴 또는 고기 파이가 담긴 은접시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장르 화가들은 투명한 유리잔과 매끄럽게 반짝이는 은쟁반의 표면을 어떻게 하면 더욱 실감나게 표현할지, 또 그와 대조되는 음식의 부드러운 질감을 어떻게 하면 더욱 생생하고 먹음직하게 표현할지에 영향을 집중했다. 여기에 뛰어난 화가가 네덜란드의 빌럼 클라츠 헤다였다. 헤다 1594년생 1680년 몰. 그의 작품은 색조와 명암이 차분하고 세련된 데다가 주석 주전자의 금속 광택 나는 표면이나 넘어진 은잔에 새겨진 구조의 조화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밀하다. 그런데 이 화려한 은잔은 왜 넘어져 있는 것일까? 단조롭고 지나치게 정적일 수 있는 구도의 변화와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오른쪽 접시 위에 넘어진 유리잔은 왜 기분 나쁘게 약간 깨져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식사가 막 차려진 풍성한 그림이 아니라 거의 다 먹어치워진 상태로 그려진 것일까? 고기 파이는 일부분만 남아있고 와인잔도 비워진 채 쓰러져 있다. 식탁의 촛불도 꺼져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바니타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먹다 남긴 파이와 와인은 먹고 마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 소모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넘어진 은잔과 깨진 유리잔은 부귀 영화의 헛됨을 나타낸다.